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대장주 2주씩 사놓고 기다리면 무섭게 오를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세계시장 500조 규모의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기업을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어떤 기업인지 반드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저희 다양한 자료집들을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죠. 우리 10만 명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 성함 이런 거 아무것도 입력 없이 100% 무료로 받아갈 수 있도록 AI 반도체 유리기판 자료집 그리고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급등 추천 종목들을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 자문업체로서 저희 쓸데없는 행동은 하지 않으니까요. 혹시나 걱정 마시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개 종목은 바로 한전 KPS라는 기업입니다. 저는 앞으로 해당 기업이 독보적인 대장주권 종목들의 후보 종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대장주의 계보를 이어보면 한전기술부터 시작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후속해서 BHI까지 다양한 대장주권 종목들이 있었는데 한전 KPS가 그 계보를 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원전 관련된 섹터가 최근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 뉴스 속에서 잘 상승하고 있죠. 바로 기장 1호기 원전 재가동이 승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정기검사를 한 부산 기장신고리 1호 원전의 재가동을 10월 10일 날짜로 허용했습니다. 8월 21일 발전정지의 원인이 된 발전기 여자 설비 손상 원인과 지금 현재 대책 등 점검을 좀 실시했습니다. 여자 설비는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류전기 공급 부속 장치입니다. 이게 부속 장치가 잘 검열이 안 돼가지고 이제 부품이 이제 망가졌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잠시 이제 긴급 중단, 긴급으로 중단이 돼버린 가동이 중단이 돼버린 거죠. 원전 같은 경우는 이처럼 다양한 장비들이 고장나면 긴급으로 정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해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차단기가 내려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석 결과 여자기 내부 브러쉬와 컬링렉 간 접촉 불량으로 고온의 전기 방전이 발생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핵 연료전지 봉이 있으면 그 겉에서 이제 그 에너지를 지금 현재 그 열 에너지를 잘 전달해주는 요 과정 속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면 완전하게 이제 뭐 개별적인 거에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원전 핵 연료전지에서 정말 가까운 부품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사실 해당 부분이 아예 이제 가볍게만은 볼 수 없는 이슈였죠. 근데 다행히도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손상된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했으며 브러쉬 품질 관리에 운전 중 전력값 측정을 강화해서 재발을 막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센서를 그냥 하나 더 달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동이 이제 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 곧 정확히는 이제 곧 그 영상 보시는 시기에 따라서 이미 지났을 수도 있는데요. 영상 찍는 22일 날짜 기준에서는 23일 하루 남겨놨는데요. 2호기 재가동 가능성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탈핵 친환경단체 반발 속에서 고리 원자력 발전소 2호기가 여기 기장군이라 써있죠. 그죠? 앞서 보셨던 1호기가 통과가 됐고 2호기까지 가는 거예요.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심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설계 수명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40년 설계 수명을 마치고 현재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2호기는 계속 운전이 허가되면 향후 10년간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설계 수명을 늘리는 것 자체는 안전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특히나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많이 부족해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최대한 우리나라가 이게 뭐 지진이 많이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부산 지역에 큰 지진 났다 이런 소식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시 한번 연장해서 지금 이제 전기 공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 제222회 원안위 회의를 통해서 고리 2호기가 계속운전 허가 여부 및 지금 현재 사고 관리 계획서를 승인을 심의했으나 자료 보완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단 의결하지 않는 대신에 이달 23일로 심의 의결을 일정을 미뤘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역시나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과거부터 현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이 기존 원전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면 계속 가동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고리 2호기가 계속 운전 여부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미 위에서 기장 1호기가 재가동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현 시기가 워낙에 전력 수요가 부족한 시기니까요.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미 좀 힌트가 있긴 한데요. 요걸 기억해 두세요. 안전성이 확보되면 계속 가동한다 라고 보이시죠? 왜? 효율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따진다라고 하는 정부였단 말이에요. 그죠? 기존의 전전 정부에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원전은 지금 현재 탈원전 하자라는 쪽이었는데, 현재 정권에서는 그래도 지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자라고 현재 정책을 방향성을 잡고 있어서 이번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왜 그럼 효율성이 굉장히 증가했느냐? 최근에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는 사건들이 하나씩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왜 허가가 났을까? 왜 이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까? 추측해보면 아마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뭐냐면 원전의 효율성이 증가할 만한 사건들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건 바로 뭐냐면 최근에 한미 간 관세 협상 내용인데, 관세에 대한 협상을 우리가 미국이 투자를 해주는 거죠. 투자를 3,500억 달러, 대략적으로 500억 원이 500조가 좀 안 되는 돈을 투자하는 조건 하에 한국도 얻어내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합의문에 무엇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냐면,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을 정상급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협상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상세한 협상 결과는. 재처리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농축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농축하고 재처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재처리는 원자력 발전 후 사용한 핵 연료 전지 봉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자력 반응, 핵 반응을 시켜놔도 그 안에 이 우라늄이 남아 있거든요.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이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빼내서 다시 재활용해서 새로운 핵 연료 전지봉을 만드는 거죠. 재활용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지금 개발을 정확하게 이제 원전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허용돼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허용돼 있지 않아요. 일일이 하나씩 허락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일이 하나씩 허락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게 허락받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얘기죠. 한국에게 핵 연료전지 재처리는 임시 방패장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이겼죠. 일단 근데 여러분들께 일단 핵 연료전지 요것에 대해서 왜 자꾸 금지시키고 미국이 이제 제재를 거냐면, 요걸 핵 연료전지를 잘 꺼내서 한 번 더 지금 이제 핵 연료전지 새롭게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을 분리해내는 요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하나씩 확보될수록 핵폭탄을 만드는 기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규제시켜 놓은 거예요. 그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가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허락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이게 허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통과되면 중요한 건 임시 방패장과도 연결된다. 왜 그런 거냐?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임시 방패장이 뭐냐면 우리가 사용 후 핵 연료전지 이런 것들 혹은 그 이외에 나오는 부산물들, 정확하게는 방사능에 노출됐던 이런 것들을
따로 담아놓는 이 보관해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방사능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정말 땅속 깊이 혹은 산속 깊이 쭉 구멍을 터널을 뚫어가지고 정말 깊이 넣어놔야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방사능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유출되니까요. 그죠? 바지 계속 새어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이 박아놔야 되는데 사실 이런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장소가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개발되고 있고 이제 막 실행 단계에 갈까 말까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방패장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패장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임시방패장은 어디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이제 딱딱 하나씩 한 쌍으로 보통 있거든요. 한 쌍으로 1호기, 2호기 이렇게 있으면 바로 옆에 건물 지어놓고 이 건물 안에 이제 보관한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임시방패장입니다. 물론 콘크리트층 두껍게 해가지고 잘 열심히 만들겠죠. 재처리도 하고 지금 이제 그 방사능 유출 안 되게 잘 처리하고 넣어놓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자연재해가 왔을 때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방패장마저도 임시 방패장마저도 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일부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임시 방패장마저도 95% 이상 차올라서 더 이상 이걸 도대체 어디다 보관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엔 완성된 방패장이 없어서 원전 부지에 임시 방패장을 만들고 사용 후 핵 연료 전지를 보관해 왔는데 이런 그 이외 기타 다양한 것들을 임시 방패장마저도 2030년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르는 등 지금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는 가동 원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동되고 있는 원전 옆에 임시 방패장이 있고 임시 방패장이 계속 가동하고 있으니까 계속 임시 방패장이 채워 나가는데 이거마저도 포화되는 상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별도의 처분장 없이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되면 원자로 운전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옆에 있는 보관소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해드렸던 바와 같이 이 청부장이 없어도 이 핵 연료 전지를 처리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재처리라는 거죠. 그죠?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재처리라는 겁니다. 새롭게 처리를 하는 거죠. 이제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을 분리해서 재활용시켜버리면 됩니다. 재처리를 시켜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기존에 있었던 핵 연료전지 같은 것들을 재활용을 통해서 줄여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이런 임시 방패장 예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런 곳에 그냥 차곡차곡 좀 쌓아두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자원이 될 수가 있더라. 특히나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이제 우라늄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의존들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새롭게 이런 이제 공급망에 대한 부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 부족 현상 그리고 기존에 한국에 쌓여있는 임시방패장 포화 상태까지 생각해봤을 때는 이걸 허가해 주는 게 한국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의 효율이 극대화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전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기존에 뭐 새로 건설은 몰라도 기존에 있는 원전을 최대한 가동시켜서 이런 우라늄들을 다 쓰는 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해당이 되는 이슈들이 하나씩 기대감이 나오자 주가가 잘 상승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이슈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이런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자 주가는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두산 에너빌리티도 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전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저는 오히려 실질적인 수혜 기업은 한전 KPS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첫 번째,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원전 1호기, 2호기 그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가동을 중지했거나 문제가 생겨서 일단 설계 수명이 끝나서 가동이 중지됐거나 아니면은 임시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다시 가동이 중지됐던 원전이 다시 재가동되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유지 보수를 계속해서 더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겠죠. 동사는 1984년도 한국전력공사가 설립한 발전설비 정비 전문 회사로 국내외 발전설비 정비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화력설비, 경상정비, 지금 현재 계획 예방정비, 원자력 양수설비 장비, 송전로 유지 및 지금 HVCD 설비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유지 보수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독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매출을 보시면 주력이 화력하고 원자력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력하고 원자력이고요. 지금 현재 매출액 같은 경우 비율을 보시면 화력하고 원자력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율을 한 30%대에서 40%대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되시죠?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이제 화력 발전소도 뭐 친환경 LNG 발전도 계속되니까 LNG 발전도 꽤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원전 발전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있게 되고 최근에 이제 노후화되는 원전도 가동을 계속할 만한 가능성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할 만한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한전 KPS가 신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라고 하면 역시나 한국에서도 한전 KPS가 한전이 이제 거의 뭐 독점하겠죠. 바로 원전 해체 시장입니다. 한전 KPS는 원전 해체 시장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500조 시장, 국내에서 30기만 해체만 되만 해도 지금 이제 26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친환경 발전 설비 유지 보수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 원전의 유지 보수부터 시작해서 원전의 해체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게 될 친환경 발전 설비의 유지 보수 개발까지 현재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미래 방향성에도 지금 이제 적합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특히나 거기에다가 해외 원전 수주까지 증가하게 되면 해외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도 지은 국가가 보통 하거든요. 뭐 체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그 이외에 중동 지역, 그 이외에 다른 지역이 또 특히나 이제 동남아 지역이 요즘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원전을 건설하면 건설할수록 역시나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매출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매력적인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원전 해체 시장이 왔을 때는 매출이 더더욱이 더 크게 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기업이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관심주로 넣어두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고요. 최근 매출은 어떠냐라고 하면 최근 매출은 뭐 꾸준히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1.4조에서 1.5조 지금 이제 계속 1.5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놓여져 있고요. 특히나 실적 발표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 고점 찍고 살짝 조정받긴 했으나 다시 한번 성장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바와 같이 원전 잠시 멈췄던 거 다시 재가동을 위해서 수리하는 작업도 한전 KPS가 다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전 KPS의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해당된 기업이 시가총액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직 2조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이 정도 매출 영업이익이 내는 회사가 2조밖에 안 된다. 굉장히 상당히 저평가받은 편입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영업이익 대비 굉장히 낮은 편. 영업이익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베팅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직전에도 과거에도 한번 추천해드려서 한번 좋은 상승 수익을 좀 잘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에도 한번 잘 모아가 보시면 좋은 구간의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기업은 좀 중장기로 좀 길게 보셔야 되는 섹터니까요. 여러분께서 단기 상승도 뭐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보고 가셔야 되는 기업이라는 거. 본격적인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대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 내년 중순 이후부터라고 보거든요. 그때부터 미국에서 SMR 관련된 수주를 한국이 따내기 시작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때부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 천천히 단기 정도 상승 나오고 단기 상승 나오고 떨어졌다가 중장기 큰 상승은 이 내년 중순부터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 훨씬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원전 관련된 이야기까지 말씀드려봤고요. 나는 추가적으로 이 중장기 종목도 좋지만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준비한 유리기판 AI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된 자료집 그리고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급등 추천 종목들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해서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셔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것 다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얻어가 보세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무료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뭘 드린다고 하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문제 없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100% 무료로 그냥 받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 설정해 놨고요.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색창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가끔 가다가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어디 설문조사하는 척 혹은 어디에 문자 보내세요라고 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유도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개인정보 불법적으로 판매되면서 불법 전화, 말도 안 되는 스팸 전화, 스팸 전 문자 많이 받은 적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희는 애초에 그런 행동을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기 위해서 안심하시라고 다 빼버렸습니다. 급등천주에 클릭하시면 매일매일 급등천 종목들 그리고 지금 2025년도 2배 급등 자료집 위에서 두 번째 공직을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다들 클릭하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요. 깨끗하고 안전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 시작 전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 관련된 종목들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브리핑 글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 글들 매일매일 자주 잘 보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잘 보실 수 있게 시장에서 알고 시작하실 수 있게 매일 시황글 그리고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력한지 흐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장 대장주격 테마 종목들, 업종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좀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여러분 응원의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